도내 7개 시군과 중북부 산지에 오늘 밤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곳에 따라 첫 얼음이 관측될 전망입니다. 원주시 공무직 노조 파업이 일주일이 지나면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노조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월 경찰관이 지역 유지에 뒤를 봐줬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지역 기득권 세력의 유착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원주 중앙동과 봉산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중앙동엔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이, 봉산동은 주거지 지원형 사업이 각각 추진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평창과 횡성 등 도내 7개 시군과 중북부 산지에 올 가을 들어서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후 11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관령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평창은 영상 1도, 횡성은 2도로 예상돼 곳에 따라서는 첫 얼음이 관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19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원주시 공무직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행정 업무 최일선에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입니다. 벼베기철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기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정비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대거 파업에 들어가면서 제때 정비가 안 돼 예약된 콤바인 임대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분들이 하시는 열량이 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죠. 3분 그리고 그 이상이 하던 일을 한두 명에서 들어와서 설명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 간호 사업은 아예 중단됐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챙기고 비상약도 챙겨줬는데 지금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건소를 안 가고 집에서 이제 방문을 해주시니까 고마운데 올 때가 넘었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휴업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노조는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합의되었던 사항을 전부 뒤엎고 사실상 처우 개선이 없는 교섭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노사 신뢰를 훼손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원주시는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중단하라며 노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의 파업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원주시와 노조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영월의 경찰관 2명이 이른바 지역 유지의 뒤를 봐줬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지역 기득권 세력의 유착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검찰이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모 경사가 지난달 16일 통신사 대리점 사장 A씨를 정식 절차 없이 임의로 불러 조사한 게 발단입니다. 박 경사는 A씨에게 중고폰을 거래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틀 전인 14일 영월의 지역 유지로 알려진 강모 씨가 A씨 가게에서 내가 팔았던 중고폰에서 개인정보가 유포됐다며 소동을 벌이며 곧 경찰이 부를 거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이틀 만에 경찰에 불려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박 경사가 A씨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전환하겠다고 협박했고 강 씨에게 사과할 것도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강 회장님한테도 처음에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경찰인데 나를 잡을게요. 처음에 신용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A씨는 경찰이 강 씨의 청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고 검찰은 박 경사와 박 경사의 상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현재 수사권 조정 문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간 대 기간, 예산에서 기간 대 기간으로 쌍으로 비화될.
취재진은 강 씨의 입장을 물으려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일단 안 계셔요. 주민들 사이에서 강 씨는 영월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쌓아 공직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유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경찰, 세무서, 군청에, 건설가에 그 사람한테 싹싹 빌지 않고 이런 사람은 바로 짜릿해 나가잖아요. 검찰은 두 경찰관을 조사하는 한편 강 씨가 실제로 경찰을 비롯해 지역 공직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시 중앙동과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정부의 공모에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어 올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원주시 중앙동과 봉산동을 포함한 전국 76곳을 선정했습니다. 26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중앙동에는 400억 원이 투입돼 스마트 도시 재생 사업 등이 추진되고 11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봉산동에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에 198억 원이 투입됩니다. 원주에서는 작년 선정된 학성동까지 세 곳에 모두 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 지역의 노인 인구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곧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걸음이 느린 노인을 위해서 일부 도로에 노인 보호구역, 이른바 실버존을 마련하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할머니 두 분이 짐을 끌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어르신들이 아직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했는데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로 바뀝니다. 그때 1차선을 달려오던 트럭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질주합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80살 A씨가 숨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노인 보호구역이 지자체별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774곳에 달하지만 실버존은 스쿨존의 6% 수준인 49곳에 불과합니다. 고성과 태백, 정선, 평창, 영월에는 노인 보호구역이 아예 없고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에도 단 2곳뿐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춘천의 한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입니다. 이곳은 3년 전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도로 어디에도 표지판이나 표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골목 안까지 보호 울타리와 표지판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크게 비교됩니다.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 속도 제한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신호등도 없고 일부 구간은 인도 구분도 안 돼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주정차가 불가능하지만 길게 차가 늘어선 곳도 있습니다. 보호는커녕 어르신들이 오히려 위험에 처한 상황입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차가 여기서 저기서 사방 오니까 안 오는 걸 보고도 가는데도 저기서 막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신호등이 있으면 좋겠고.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제한과 주정차가 금지돼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하지만 단속 부스와 단속 카메라는 스쿨존에는 46곳에 설치됐지만 실버존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치중해서 모든 교통정책이나 자원들이 투입됐었는데 향후에는 고령자 중심으로 특히 고령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많은 정책이나 예산들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로 35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어린이는 1명, 노인은 21명에 달했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버존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상우입니다. 원주 청솔아파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주민들이 원주시의 공공임대주택 지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 임대업체가 부도 처리되면 LH 등이 매입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원주시에 제출하는 한편 민간 임대라는 자문을 원주시에 해줬다는 법률 자문공단에 재질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원주시장이 약속한 임대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임대업체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대안에 대해 횡성 지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대응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횡성군과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각급 단체장 협의회는 오는 10일 양양에서 열릴 환경부 규탄 범강원도민 궐기대회에 참가하고 환경부와 국회를 잇따라 항의 방문해 상수원 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환경부가 제시한 원주 취수장의 상류 이전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수장을 하류로 10km 이전하거나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 없는 긴급 급수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내 미세먼지의 83% 이상이 중국과 수도권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도내 미세먼지 발생원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여율은 중국 등 9괴가 70%, 국내 수도권 등이 13%, 강원도 자체는 16%였습니다. 특히 영서 지역은 강원도 자체 기여율이 13%로 더 낮고 수도권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17%로 더 높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